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투자 수익률을 계산을 해볼 텐데요. 사례 네 번째와 상황은 동일한데 기존 주택의 보유 상황이 다른 이런 경우에 투자 수익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을 보시면 기존 주택 보유 현황을 좀 봤더니 A주택과 B주택 두 개의 주택을 갖고 계시네요.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고요. 공시가격이 A주택은 8억, 23년도 공시가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주택은 공시가격이 10억이었습니다. 자, 경매주택의 취득 상황은 사례 4번하고 동일한 상황인데요. 취득할 때 지금 C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었고요. 취득일은 23년 1월, 그리고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고 도시지역이었습니다. 경락가액은 6억이었고요. 경락잔금 대출 5억을 받고 대출 이자율은 8%를 적용을 받았습니다. 자, 23년 5월에 공시가격, 이 C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5억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23년 12월에 7억에 양도하는 상황이십니다. 사례 4번하고 동일한 상황인데 단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하나 더 늘어났은 거죠. 자, 이랬을 경우에 이 C주택에 대한 투자 수익이 얼마인지 투자 수익률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공제 전에는 마찬가지로 6천만 원이라고 나오겠죠. 양도가액이 7억이고 그리고 취득하는 당시에 실제로 내가 부담한 금액은 1억이고요. 관련해서 대출 이자가 4천만 원이 발생을 하고 원금을 상환하면서 5억을 갚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투자 수익은 6천만 원이 발생을 하고요. 내가 실제로 투자한 비용 1억 대비 6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은 60%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세금을 고려했을 경우에 투자 수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세법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가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2주택 취득 시까지는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걸로 지금 개정안이 나와 있죠. 그렇게 된다라는 전제하에 2주택 취득까지는 기본세율이 적용이 되지만 3주택부터는 3주택 취득 시부터는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이는 조정 대상 여부에 따라서 적용이 달리 적용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비조정 지역이라고 했죠.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세 번째 주택을 취득을 하는 이런 경우이면 취득세 세율은 4.4%가 적용이 됩니다. 종부세의 경우에도 2주택까지는 기본세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3주택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 여부를 떠나서 중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경매주택 취득으로 인해서 3주택을 보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상황이시고요. 종부세는 보유 중인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9억을 차감을 하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적용을 해서 과세표준을 산출을 하죠. 이 과세표준 구간별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종부세가 산출이 됩니다. 여기에서 재산세 중복되는 부분은 차감을 하고 농어촌 특별세까지 가산을 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종부세가 산출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양도소득세에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가 있습니다. 이주택자의 조정대상 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2주택자인 경우라면 기본세율 플러스 20% 그리고 3주택자라고 한다면 기본세율 플러스 30%의 세율이 적용이 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그 2주택자, 3주택자 모두 적용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는 지금 24년 5월 9일까지 양도를 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유예를 해주고 있죠. 매도 시기를 결정할 때 이 부분은 반드시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비조정 대상 지역의 1년 미만 단기 양도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양도세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다주택자 중과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사례는 다주택자이기도 하지만 단기 양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세요. 단기 양도는 비조정 조정 여부하고 상관없이 1년 미만의 양도를 했으면 70%, 주택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2년 미만의 양도를 하는 경우라면 60%의 양도세가 적용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그러면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냐라고 다주택자니까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지금 C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인데 C주택은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죠. 비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라면 양도할 때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취득 시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취득 시에는 비조정이었는데 내가 양도할 때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 되었다. 이런 경우라면 중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중과세율 적용 여부는 양도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조정, 비조정 여부를 따질 때도 양도시의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실 수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취득 시의 조정이냐 비조정이냐에 따라서 나중에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을 때 비과세 요건 중에 거주 2년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판단은 취득 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지금 그 양도할 때 다주택자 중과가 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판단은 양도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부분, 이 부분까지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양도세를 그 관련된 세금을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요. 자, 먼저 취득세는 중과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3주택 상황이라서 중과가 되는데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을 했기 때문에 4.4% 적용이 돼서 취득세는 2,640만 원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재산세하고 종부세 관련된 부분이 발생하겠죠. 재산세와 종부세, 재산세는 재산별로 부과가 돼서 동일하게 11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게.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C주택이 3주택, C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되는 상황이어서 종부세가 중과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이 C주택으로 인해서 더 추가되는 종부세를 계산을 해봤더니 약 289만 원, 280, 한 7만 원, 8만 원 뭐 이 정도 되네요. 이 정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3년 12월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7억에 양도를 하는 상황이시고 취득가액은 6억이 되겠죠. 여기에서 취득세가 2,640만 원이 소요가 됐고요. 기본적으로 250만 원 공제를 해주죠. 기본 공제가 250만 원이 됩니다. 양도 차익을 계산을 하면 양도 차익은 7억에서 취득가액인 6억을 제하고요. 관련된 취득세 2,640만 원을 제한 부분이 양도 차익이 되고 여기에서 기본적인 공제 250만 원을 제한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양도세가 계산이 되죠. 자, 그렇게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양도세는 대략 5,470만 원, 80만 원 이 정도가 나오네요. 양도세는 대략 5,480만 원 정도가 나오는 상황이십니다. 양도차익 계산을 할 때, 양도세 계산을 할 때 대출 이자 비용은 취득가액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지만 취득세 관련된 부분은 취득가액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공제하고 양도세를 계산을 했습니다. 총 부담한 세금을 계산을 해봤더니 취득세가 2,640만 원을 부담을 하셨고요. 그리고 재산세는 대략 한 110만 원 정도 부담을 하셨고 추가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종부세 관련해서도 추가되는 게 약 한 90만 원 정도 이 정도가 추가되는 상황이십니다. 양도세는 대략 5,480 정도가 나오는 상황이시고요. 총 부담 세액을 계산을 해봤더니 대략 8,500 한 10만 원, 20만 원 이 정도 나오는 상황이시네요. 그 투자 수익률은 당초에 플러스 60%라고 생각을 했는데 투자 수익률은 여기서 6천만 원을 공제를 하고 나니까 25.1% 마이너스인 상황이에요. 다주택자의 경매에 투자는 특히 세금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셔야지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사례 4의 경우와 동일한 상황이고 동일한 주택을 경매로 취득을 하셨는데 단지 기존에 보유한 주택이 사례 4와 달리 1주택자가 아니라 2주택자인 상태에서 추가로 보유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투자 수익률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부분을 알 수 있죠. 본인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경매 물건에 대한 그 분석만 한다면 잘못된 판단을 내리실 수도 있게 되겠죠. 경매 물건만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주택을 먼저 팔지 아니면 언제 투자할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사전에 다각적으로 좀 검토하시고 조율을 하셔야지 절세를 통해서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례 5번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